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2월 23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지수는 보합 수준에서 끝났는데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이 한 2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체감 지수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지수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약간 플러스가 났는데요.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또 현대차 이렇게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그런 대로 이렇게 버텨주면서 지수는 좋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전체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전체 종합지수는요, 거래소가 플러스 0.13%,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2667포인트, 코스닥이 마이너스 0.18%, 86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수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밀린 건 아니지만 전체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았다. 빠진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거래 대금은 이제 시장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거래 대금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거래소가 지금 10조니까 거래소 규모치고는 한 15조는 돼야 그래도 시장을 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0조니까 거래소가 몇몇 종목 제외하고서는 거래가 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코스닥은요, 14조 5천억입니다. 어제도 13조 넘어섰다. 오늘도 14조 5천억인데요. 코스닥 쪽으로는 그런 대로 거래가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라는 게 어쨌든 중소형주, 테마주 이런 종목들이죠. 개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들인데, 코스닥 쪽은 오늘도 보면은 개인들이 한 2천억 넘게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오늘 종합지수 그 영향력이 컸던 거는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이었지만 중소형주들, 테마 관련주들 그런 쪽들이 AI 관련해서 그래도 야무지게 오르는 종목들이 대량 거래가 되면서 그쪽에서 이렇게 매매가 집중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면요, 어제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닌데요. 요 앞에 고점 이렇게 보면 200포인트가 빠졌다가 200포인트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해줬는데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앞에 고점에 딱 지금 부딪혀서 매물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4일 전에 신고가를 냈다가 그 이후로 지금 음봉이 한 4개 나면서 앞에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매물을 소화하면서 고점을 넘겨주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시장을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근데 앞에 고점 부근에서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힘겨워하죠.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봉 보면은요, 오늘 시장 전체 흐름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이제 어제 엔비디아가 10% 넘게 오르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요, 전체 시장이 좋았죠. 그러다가 이렇게 얻어맞았습니다. 물론 오늘이 이제 주말이기도 하고 그러지만요, 매물들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 지점이 딱 앞에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요 고점을 좀 벗겨내는 게 우선은 좀 급선무 같아요. 한 4일 동안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 4일 동안 흐름을 보면 어쨌든 우상향하면서 시장이 그런 대로 이렇게 버텨주고 있지만,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매물이 좀 심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스피 그림은 길게 봤을 때는 모양이 좋지만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앞에 고점 바로 직전에서 지금 이렇게 오늘 약간 음봉이 났는데요. 최근에는 거래소보다 코스닥 쪽이 거래도 활발하고 이렇게 그 주가도 탄력이 더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분봉으로 봐도 거래소하고 비슷하죠. 아침에 이렇게 높게 붙었다가 이렇게 얻어맞았습니다. 아무래도 주말 시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코스닥도 이렇게 한 5일간 전체의 큰 흐름으로 보면요, 점차 이렇게 조금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죠. 그래서 큰 흐름으로는 제가 보기에 걱정은 없어 보이지만 오늘 좀 얻어맞은 게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오늘 흐름이 좀 모양이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요, 요게 눈에 띄죠.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1,400억 매수 우회한 거가요.
그러니까 그 규모는 줄었지만 외국인들 매수세가 꾸준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금년 들어서 한 10조 가량, 최근 한 달만 따졌을 때도 한 8조 가량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수급으로 봤을 때 과거 전례가 없을 만큼 아주 강하게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항상 수급이 우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시장은 어디론가는 그 힘이 이렇게 뻗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는 수급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전혀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외국인들 매수 강도가 조금 약해졌죠. 많이 올리고 나서 지금 좀 주춤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매수 우위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이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요. 코스닥에서 2,8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상당히 큰 물량이거든요. 최근에 중소형주들 특히 반도체 AI 이쪽 관련해서 잘 나가는 주식들은 상당폭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많이 쏠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들은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 우위다.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수 우위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코스닥 개별 종목 중소형주 쪽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수급을 이렇게 보면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외국인들 매매 중에 좀 눈에 띄는 게요. 삼성전자를 어제도 100만 주 이상 팔았는데 오늘 또한 140만 주 매도 우위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금년 초에 들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과감하게 많이 샀었는데요. 최근 한 10여일 동안은 삼성전자 매도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한 140만 주 매도 우위고요. 그와 이제 좀 대조되는 게 SK 하이닉스를 어제 아마 한 200만 주 가까이 샀던 것 같은데 오늘 또한 130만 주가량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쪽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 우위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SK 하이닉스는 오늘 또한 3.1% 올라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0.27%인데 최근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만한 변화는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외국인들도 이쪽에 집중하고 있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유는 HBM 관련해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조금 앞서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엔비디아 관련해서 SK 하이닉스가 수혜가 더 크다. 이제 그런 시각 때문에 최근에 SK 하이닉스 그 주가 반등은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 같다. 특히 그거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먼저 고객의 예탁금,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들 모아놓은 것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작년 연말에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400포인트 올라갈 때 돈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요. 그랬다가 200포인트 빠지면서 이렇게 돈들도 같이 한 10조가량 빠져나갔다가요.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다시 200포인트 회복되면서 돈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뒤늦게 이렇게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 강도가요. 개인들이 이렇게 몸이 달아서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개인들은요. 시장에 선뜻 이렇게 뛰어들지 않고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용융자금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좀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전체 절대 금액이 18조 2천억이면요. 이게 굉장히 큰 장에서 신용융자금 이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큰 장은 아닌데 신용을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요. 아마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그렇게 크게 손해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미수금도 보면은 1조 가까이 이렇게 되는 수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양상이라고 그랬는데요. 미수로 이렇게 단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얘기죠. 미수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한 200포인트 이렇게 오르면서 아마 좀 재미 좀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세장에서는 이렇게 미수나 신용이 이제 악성 매물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최근같이 한 200포인트 올라주는 장에서는요. 레버리지를 이용한 이런 그 매매가 오히려 수익을 좀 많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할 때는 좀 써도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돈들이. 그렇죠. 그래프로 봐도 이렇게 눈에 띄죠. 근데 이게 작년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이렇게
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 그 돈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보기에는요. 각종 ETF, 그러니까 AI 관련 ETF 또는 로봇 관련 ETF. 최근에 이제 뉴스 보니까요. 이제 저 PBR주들, 주주 환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주사들, 그다음에 금융지주, 그다음에 자동차주 이런 것들을 많이 편입한 그런 ETF를 지금 삼성 같은 데서도 설정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6일 날 이제 우리 그 주주 환원 관련해서 이런 그 대책이 정부에서 발표를 할 텐데요. 그게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삼성 같은 데서 그쪽 ETF를 설정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고 그러면요. 항상 그렇죠. AI 쪽도 그랬고 예전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그랬습니다. 개인들이 사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변동폭이 큰데요. ETF 같이 이렇게 꾸준하게 큰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안정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PBR 주들 이런 주식들이요.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급등을 시켰지만 이제는 이제 ETF 이쪽이 이제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대규모 자금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수급에서 굉장히 안정될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쪽도 이제는 좀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26일 날 이후에 아마 그 ETF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때는 좀 우리도 그동안에 좀 못 샀다고 그러면 조정 받을 때 그럴 때 좀 들어가 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안 그래도 굉장히 강했던 장인데요. 어제 예를 들어서 다우 같은 거는 1.1% 올라줬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앞에 고점을 다시 훌쩍 이렇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격을 벌리면서 이렇게 양봉이 났는데요. 대단히 강한 장이다 이런 얘기죠.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종합지수가 4.9% 올라줬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도 굉장히 드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격을 이렇게 크게 벌리면서 위로 이렇게 붕 날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제 엔비디아가 16% 올라줬습니다. 그제 이제 시간 외에서 8% 올랐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어제 이제 16%나 올라주면서 미국 시장을 끌었다. 엔비디아하고 이제 맞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아직은 미진하지만 AMD도 10% 올라줬고요. 그 외에 이렇게 보셔도 아시겠지만 빅테크 관련주들 대부분이 1%에서 3% 정도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대단히 좋았다. 근데 미국 시장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요. 니케이 오늘 2.1% 올라줬습니다. 우리 시장하고 좀 대비가 되죠. 이렇게 그래프로 봐도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 지금 일본 시장이 더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 이렇습니다. 0.1% 올라서 약간 음봉은 낮지만 이렇게 급하십니다. TSMC 때문이겠죠. TSMC가 지금 시총이 900조를 넘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450조니까 2배 이렇게 넘게 시총을 벌렸는데요.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는 좀 안 가더라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해외 반도체 관련 주식 대비했을 때는 아직도 우리가 조금 더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 반도체 주식들도 뭐 사무라이라는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미국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강합니다. 어제 4.9% 올랐고 대만도 이렇게 오르고 있고 근데 우리가 조금 더디다. 이제 외국인 자금이 한 10조가량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 자금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독일, 프랑스 다들 어제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 플러스 0.6 중국 시장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굉장히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도 오늘 0.09% 그래프를 보면 이제는 바닥은 완전히 벗어났다 하는 생각도 들죠. 심천 종합지수 플러스 1.2%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요.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못 따라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중국 시장 탓이라고 그랬을 때 중국도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부양책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장도 중국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뭐 일본이나 미국 시장을 우리가 따라가지는 못한다고 그랬더라도요. 어느 정도까지는 앞에 고점은 좀 넘길 수 있지 않겠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요. 또 26일 날 우리 이제 저 PBR주 주주 환원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발표된다고 그러니까요. 그쪽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에 저 PBR 관련주들,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 좀 저평가됐다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최근 한 일주일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이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많이 올랐던 것에 비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26일 날 정부에서 이제 그런 종목들에 관해서 어떤 정부 정책을 좀 발표할 거라고 그러죠. 그 내용이 어떤 강도로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 취지가 일본 시장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좀 저평가된 종목들, 자동차, 또 금융지주사, 또 대기업 지주사들 이런 것들이죠. 최근에는 이제 정부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공기업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가 같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근한 일주일간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근데 조정은 받고 있지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요.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아직도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게 조금 중요한 대목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 강도는 좀 줄었습니다. 수량은 좀 줄었지만 여전히 매수 우위하고 있다 하는 게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에서 눈길을 떼지 말자. 요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서 조정은 받고 있지만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그쪽 재료들이 충분히 살아있는 그런 시장이다. 외국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꾸준히 사는 것도 그렇고 또 정부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이쪽에 지금 관심을 쏟고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인들은요, 신용으로 사신 분들은 지금도 꾸준히 이쪽 저 PBR주들을 꼭지에서 많이들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개인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은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거를 외국인들이 다들 이렇게 받아갔죠. 지금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조정을 받으면요, 개인들이 지금까지 많이 팔았는데 좀 조정을 좀 받고 나면 다시 좀 들어가는 건 어떤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이 종목들 흐름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회가 되면 이런 쪽도 반드시 포트에 좀 담아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굳이 이제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대표 종목들이죠. 현대차 이게 이렇습니다. 그래프가 좀 조정은 받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많이 사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뭐 거의 추세가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도요. 개인들은 많이 팔고 있고 신용으로 하신 분들이 특히 현대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지주, KB금융지주 같은 것도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조정은 좀 받고 있죠. 급하게 올랐다가 요 21선에서 조정은 받고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거는 지금 배당까지도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요 21선, 요 근방에서는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조정은 받고 다시 갈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측이요. 지역난방공사 같이 이렇게 정부 지분이 많은 아마 70% 넘게 정부가 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정부 입김이 더 잘 먹힌다 이런 얘기죠. 어떤 정책이 발표됐을 때 호응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는 조정을 꽤 받았죠. 한 10% 정도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우리가 못 샀지만 조정을 이렇게 받을 때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매수 가격을 따진다 그러면 요 21선. 21선이라는 거는 생명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21선이 깨지면 사면 안 되죠. 근데 21선 위에서 이렇게 주가가 놀고 있다고 그러면 특히나 21선에 이렇게 부딪힌다고 그러면 그럴 때는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지금 이제 종목으로 보면은요.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KB금융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아직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 우위하고 있다.
신용으로 하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신용으로 많이들 사고 있습니다. 신용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시장 감각이 조금 더 있다고 그래야 될까요? 조금 더 프로답다고 그래야 될까요? 물론 리스크가 크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시장 흐름을 잘 읽어내는 그런 또 재주는 있는 분들입니다.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높은 가격에 지금 저 PBR주들을 매수하고 있다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현대차 한번 제가 대표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신용수급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 개인들은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신용을 이렇게 보면요. 요 까만 선이 지금 신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높은 가격이 지금 신용으로 현대차들을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저 PBR 관련주들이 대체로 그래프들이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 신용하시는 분들은 외국인들하고 패턴이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주목해서 조정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이런 쪽도 포기하지 말고 많이 올랐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주춤할 때 좀 들어가 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이렇게 첨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26일 날 정부 정책 발표가 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삼성 같은 데서 이쪽 저 PBR 이런 관련 종목에서 ETF를 설정한다고 그럽니다. 제 느낌에도 이쪽 설정하면 돈들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수급에서 앞으로 꾸준히 좋아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예전에 배터리 관련주들, AI 관련주들도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ETF가 설정이 됐는데 그 뒤로 오히려 수익률이 더 많이 났던 예가 있습니다. 지금 저 PBR주들도요. 지금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ETF가 이제 설정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정받을 때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종목 제가 그 덴티움 최근에 자주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요. 뭐 저 때문에 이렇게 올린 건 아니겠지만 오늘 8.1%나 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특별히 지금 뭐 호재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적은 꾸준히 좋다 이런 얘기인데요. 외국인들 기관이 오늘 37,000주, 68,000주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특별한 어떤 그 움직임이 없었다가 오늘 이렇게 많이 샀다. 그러면서 거래량이요. 21만 주니까 보통 한 3만 주, 6만 주 이렇게 거래되던 게 한 서너 배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수급 면에서 외국인들 기관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 같고요. 제가 이제 덴티움 강조 드린 거는 실적도 좋고 또 중국 시장에서 지금 임플란트 잘 되고 있는데 주가가 턱없이 많이 빠졌다. 1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근한 30% 넘게 이렇게 빠졌다. 그래서 주가로 봤을 때 매력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일봉으로 보면 바닥이다 하는 느낌이 좀 덜 들죠. 애매한 그런 가격 같은데요. 제가 어제 이제 주봉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덴티움을 이렇게 주봉으로 보게 되면요. 굉장히 그 좀 의미 있는 이렇게 선이 그어집니다.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게 주봉이거든요. 요 추세 바닥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반등해 주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죠? 기계로 하듯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해줬고 여기서도 반등해줬고 여기서도 반등이 됐고요. 반등했죠. 이번에도 여기에 딱 부딪혔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오늘 8% 올라줬는데 아마 이런 주봉을 보고 기관이나 외인들이 좀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데 요 위로는 매물이 좀 짧아요. 그러죠? 그래서 매물 관련해서도 덴티움은 좀 주목해 볼 그런 주식 같다. 일봉으로 봤을 때도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에요. 오늘 8% 오르긴 했지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눈여겨볼 대목 같다. 덴티움 최근에 제가 잘 추천드린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들어오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셨을 것 같고요.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좀 물려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근데 제가 보기엔 느낌이 좋다.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덴티움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오스테미 임플란트가 지금 상장 폐지는 했는데 중동 쪽에 진출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또 시장이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닌가. 덴티움이 지금 중국, 러시아, 또 베트남까지도 지금 덴티움이 진출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좀 눈여겨볼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현대로템도 제가 최근에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수은법이라고 그래서 수출입은행 한도를 좀 늘렸다고 그러는데요.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제가 그래프가 예뻐서 요 가격대에서는 한번 사오십시오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어제 15% 올랐다가 오늘 한 4% 정도 조정은 받았지만 그래도 대단하죠. 수급으로 이렇게 보면요. 좀 특이한 게 어제 외국인들이 160만 주, 기관이 150만 주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현대로템을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기관 외인들이 많이 산 그런 종목이다.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 100만 주 정도 팔았는데요. 기관들은 여전히 50만 주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 최근에 가장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현대로템은 제가 수은법 나오기 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그려보니까요. 너무 예쁘더라 하는 얘기죠. 이렇게 추세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해 주는 것도 그렇고 요 지지선이 아주 안정되게 단단하게 우상향하고 있더라. 그래서 요 지지선 바닥에서 한번 사보자 그랬는데 그 얘기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아마 저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단기 그 수익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좀 내일이 아니죠. 이제 다음 주죠. 좀 조정을 받으면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 위에 고점이 4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3만 원대 초반이니까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부담이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현대로템 관련해서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폴란드 그 정권 바뀌면서 얘들이 좀 생각이 좀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영향을 좀 받았고요. 또 하나는 수은법 때문에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지원해줄 한도가 15조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제 한 26조까지 이렇게 늘어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대로템이 가장 수혜가 크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거 아니래도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가격 같아요. 아마 JP모간에서 연초에 그런 얘기 했던가요? 한국 주식 중에 가장 전망이 좋은 게 방산주다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지금 방산업 그 시장이요. 굉장히 요란하기는 하지만 글로벌 시장 순위로 봤을 때는 9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잘 나가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현대로템은 앞으로도 꾸준히 좀 성장세를 보여줄 그런 종목이다. 길게 보고도 좀 들어갈 만하지만 지금 가격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 다시 드리고요. 네, 다음으로는요. 지금 AI 관련해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도 대단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많이 올라 있을 때 좀 들어가기가 좀 저하된다고 그러면요. AI 관련주 중에서도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의료 관련주들 이런 것들 좀 눈여겨보자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뷰노, 루닛, JLK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 관련주인데요. 굉장히 조정폭이 깊었습니다.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특히 이제 JLK를 예로 들면은 요거는 이제 뇌졸중 관련해서 빅데이터 이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39,000원 갔다가 지금 16,000원 와 있습니다. 반토막 나 있는 주식이죠. 반토막도 더 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실적으로는 형편없습니다. 뷰노, 루닛, JLK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은 아직도 적자인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실적만 가지고 볼 건 아니란 얘기죠. 루닛 같은 경우는 이제 암 진단 관련해서 이런 쪽에서 이제 그 특화가 돼 있는 기업인데 매출액이 재작년 대비했을 때 작년에 한 2배 정도 거의 한 80%가 늘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빠른 성장세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적 면에서도 영업이익도 이제는 곧 그 플러스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JL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이 대폭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여러 가지 그 호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데 2027년까지 가게 되면 국내 내수보다 수출이 한 70% 정도 비중이 될 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적용도 지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 관련해서 뇌졸중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그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 한 4명 중에 1명이 뇌졸중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그럽니다. 평생. 그 다음에 지금 그 사망 그 원인 가운데
이 뇌졸중이 두 번째로 높다고 그러네요. 의외로 높아요, 뇌졸중이. JLK가 뇌졸중 관련해서 가장 그 기술이 앞서 있고 전망이 좋고 국내 시장 점유율 보니까요. 그 전체 병원 중에 한 절반 정도가 JLK 제품을 쓴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드러난 건 없지만 성장성은 굉장히 좀 높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재료들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반토막 이상 이렇게 났죠.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만요. 엔비디아가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가 의료 분야라고 그럽니다. 그쪽이 가장 전망이 좋다 이런 얘기죠.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다 보면 진단할 때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JLK나 루닛이나 뷰노나 제가 보기에는 같은 시각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이게 이제 어제 이어서 살짝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전혀 가격 부담이 없는 종목 같아요. 그래서 AI 관련해서 이런 쪽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AI 관련해서 중소형주들 아마 최근에 가장 화끈한 게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가장 중심이 되는 종목인데요. 여전히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좀 쫓아가기에는 좀 버거워 보이죠.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좀 버텨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얼굴 인식 관련해서 알처라 같은 거는 가격으로 봤을 때 아까 뷰노나 JLK나 마찬가지로 많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지금 가격대는 좀 들어가도 되는 종목 같아요. 셀바스 AI, 그 다음에 플리터, 말뭉치죠. 그러니까 챗GPT 관련해서 이런 언어 관련 이런 종목들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의료용 AI 종목들하고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가격 같은 게 다시 이렇게 좀 저렴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플리터 종목인데요. 이렇게 그어 보시면 이 추세 하단에 딱 부딪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면에서는 매력이 있다. 이 추세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매수를 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여기 이렇게 좀 닿는다고 그러면 그럴 때는 슬금슬금 조금 사보는 건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58,000원 하다가 지금 36,000원이니까 큰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마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이기도 한데 가지신 종목들이 별로 재미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시장을 지금은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빠지는 날도 있지만 이럴 때 잘 견뎌내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근거로는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제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재료보다는 수급이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 자금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전례가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한 10조 넘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외국인들이 돈이 많이 들어왔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좀 믿어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항상 우리 시장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 그 추세를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빨간색이 외국인들이 샀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2월 1일 날 1조, 2월 2일 날 1조 9천, 최근에 봐서는 오늘은 1,400억, 어제는 1,600억, 6천억, 5천억. 조금 최근에 며칠간 좀 줄어들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먹을 게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 PBR주들 최근에 많이 사다가 조금 좀 주춤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 또 조정받고 다시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ETF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ETF 만들어지면요. 그때부터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PBR주들도 좀 주춤하면 좀 눈여겨봐야 된다. 우리가 믿을 거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 지금 일본 시장이 그렇게 좋은 이유가 가장 큰 게 외국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좋고 중국 시장이 왜 그렇게 좋지 않냐 그러면 외국 자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일본보다는 우리가 좀 늦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시장을 좀 좋게 볼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요 좀 희망적으로
시장을 좀 좋게 봐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장 마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